4월 14일 김종래의 정치내시경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부터 들어와 계셨네요. 12시 반부터 오셨네. 쌀이님 안녕하세요. 정리님, 네, 캔버스 엣지님 다 이름들도 아시는 이제 자주 오시니까 저도 이제 이름이 좀 많이 기억이 되네요. 네. 그래도 이걸 다 볼 수가 없어서 막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다 답을 못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하여튼 좀 반갑습니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들 니 얼렁뚱땅님 네 감사합니다. 그 투표를 하셨거나 이제 마음들을 대충 정하셨습니까? 네. 그러시면 이왕이면은 좀 하나 더 결정하셔서 구독 신청도 하고 좋아요도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그 후보들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총결산이라고 할까 이번 총선을 유권자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이번 선거는 무엇 문제점이 그렇게 많았는가 이런 걸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그동안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특정 지역의 특정 후보들 얘기는 일체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말할 재주가 없어서 못한다기보다는 자신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아예 보질 않습니다. 신문에 무슨 여론조사가 있어도 보질 않습니다.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한 선거구에 대한 측정을 했는데 두 군데서 의뢰를 받아서 같은 날 했는데 17%포인트까지 차이가 나면 그런 여론조사를 그걸 믿어서 뭐합니까? 그거 공연히 기대 걸었다가 실망할 수도 있고 실망 짜증나고 있다가 나도 기대 걸어도 있고 어느 쪽으로도 그건 뭐 맞지 않죠. 맞으면 건 저는 우연이고 그건 여론조사 지금 여론조사는 거의 점성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주 후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도 없어서 이제 오늘쯤이면은 내일 내 선거구에서는 누가 언제 된다 하고 뭐 누구를 찍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선거구 내 사가 살고 있는데 아닌 다른 데에서는 도대체 누구누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또 당선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전국적으로 몇 사람을 말하자면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 선정의 기준은 제 자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그 사람들이 누가 거론하는 사람이 누가 뭐 이길 거다 질 거다는 당락을 예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누가 됐으면 하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가나다순으로 하지 않고 우리나라 선거구는 253개 선거구가 일련 번호가 정해져 있어요. 제일 1번 앞에는 종로구 서울에 저 제일 끝에 보려는 제주도의 서귀포시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기억니은 순서대로 아니고 그 다음에 당은 민주당이 있으면 민주당을 앞세우고 그런데 여기는 누가 무슨 뭐 박빙이다 몇 프로 앞섰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떨어지면 그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걸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왜 안 나오나요? 지금요. 유튜브가 어떤 일종의 그 트래픽 잼이 걸렸답니다. 이건 뭐 다른 일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첫째는 그 종로에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 얘기입니다. 통합당에.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차기 주자 간의 최대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내일 모레쯤 되면 한 후보는 웁니다. 한 후보는 웃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떨어지는 경우는 얘기할 것 없고 당선됐다. 그러면은 이낙연 후보는 좀 탄력을 받아서 대권 길을 갈 것이고 황교안 후보는 아마 당선되면은 대권 후보의 길이 뻥 뚫리지 않을까 싶어요. 낙선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낙연 후보는 좀 어려워질 것이고 황교안 후보가 낙선될 경우에는 통합당 성적을 봐서 그래서 얼마 전에 황교안 지고 이길 것이냐 이기고 질 것이냐를 해봤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낙연 후보는 종로와 함께 호남이라든가 여기저기를 누비고 황교안 대표는 이낙연 후보는 대표는 아닙니다. 선대위원장이죠. 황교안 대표는 당대표인데 그 종로 지역만 열심히 했어요. 결과가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되면은 이건 차기 주자급하고 연결시켜서도 볼 수 있고 당내에서 입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둘 다 이제 이낙연 후보도 총리를 지냈고 황교안 후보도 이제 총리를 지낸 분이죠. 이것도 그런 또 두 분 간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그 서울 강서갑의 강선우 후보입니다. 이분은 금태섭 의원을 제끼고 불과 일주일 만에 그쪽에 가서 경선을 해서 이긴 친문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이 강선우 후보하고 결혼 후보는 구상찬 후보. 여기도 여러 명이 있는데 그거 뭐 다 일일이 소개하고, 저는 누구를 이렇게 뭐 지역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 강선우 후보는 지난번에 그 사우스다코다 주립대학 교수를 할 때 뭐 강의를 뭐 잘못했느니 어쩌니 해서 조금 구설수도 있었죠. 하여튼 이 사람이 되면 이거는 친문이 이제 당내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을 일주일만으로다가 제낀 거 이상으로 이건 그 강서갑에서 이 세력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알 거예요. 여기 같이 결혼한 사람은 이게 국회의원을 한 번 했는데 이 상하이 총영사도 했고 그랬던 분입니다. 예, 구상찬 후보라고. 저하고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김기덕 교수님 예리한 선거 능력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뽀로도 잘 나옵니다. 네, 감자 구매 문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감자 구매 문의님은 감자를 우리 선생님한테 연락드리면 감자를 판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어제 이 감자 구매 문의라고 하는 강원도 분이신가 하여튼 좀 독특하게 관심이 가네요. 나중에 혹시 뭐 연락 주실 일 있으면 한번 주세요. 저도 뭐 감자를 좋아하니까 또 뭐 좀 사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엔 강서을의 서울의 김태우 후보 통합당입니다. 이분은 청와대에서 있다가 나온 수사관인데 민간 사찰 폭로를 했죠. 이분 때문에 정치가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분 때문에 유재수 금융 부산지 정무부시장 하던 이 사람 얘기도 여기서 나왔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왜 산하기관 그 인사부 했던 것도 이분이 폭로를 해가면서 했는데 여기 딱 강서을에 공천을 받았어요. 이 사람과 결혼 사람은 또 독특히 진성준 씨입니다. 민주당에. 이분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야. 서울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됐어요. 국회의원 한 번 했는데 지난번에 떨어졌는데 이제 청와대 출신끼리 아마 요 둘이 같이도 근무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김태우 후보가 되면 청와대에서 폭로했던 이런 것이 대한 유권자들의 견해가 어떤가를 하나 알 수 있고, 아마 이분은 그 길로 계속 요새 유튜브도 하던데 그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김남국 후보 사퇴하세요. 네, 김 교수님 순진해서 네, 제가 순진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가평 휴게소에서 보고 계시는 분도 있네요. 그거 뭐 오시면서 들으시지 거기서 한참 들으시면 좀 힘들 텐데.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구로울의 윤건영 후보, 민주당이죠. 이분은 이제 국정상황실장도 했던 이분이 이제 조국 장관을 임명을 밀어붙였다는 참모 중에 참모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입니다. 복심. 이 사람이 될 경우엔 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복심이니까 또 상당히 또 의미를 갖고 복했죠. 그래서 통합당에서는 여기다 누구를 투입했냐면 김용태 의원을 투입을 했어요. 이 김용태 의원은 원래 여기가 선거구가 아닌데 일종의 야당발 자객 공천을 한 거예요. 이번 삼선 의원이고 한국당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사무총장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강효시 무소속 후보, 이분하고 둘이 단일화를 하려다 조건이 안 맞아서 단일화가 되지 아직은 않아서 모르겠어요. 오늘 어떻게 될지. 세 분이서는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구름 우파 분열로 망했다. 뭐 망할 것까지 있는지 아직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뭐 이렇게 구로울은 단일화했으면 이겼을 때 아무튼 김용태 저력이 대단하죠. 네, 그 아주 개혁파 의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죠. 네. 이점내 설거지 아니라고 화면을 못 보고 소리만 듣고 있다. 그림들 많이 나오는 거 보고서 설거지 내려놓으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점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네. 이용이 꼭 김용태는 입성을. 이분은 김용태 후보의 열성 지자군요. 네, 그 야당에서는 전에 집권당일 때도 굉장히 이빠른 소리를 많이 했던 분이고,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하고 절친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조금 어리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네.
안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 사람 뭐 어떻게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이런 사람이 되면 또 반대로 김용태 의원 되면 이건 이것대로 또 의미를 갖고 있겠다. 문재인 복심이 날아갔다.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는 태영호 후보, 서울 강남 갑에 지역구에 출마한 탈북민은 우리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태영호. 이제 태구민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지역 전국 비례대표는 좀 있었는데, 이거 지역에 출마한 거는 대단한 분이. 이번 김종인 위원장이 처음에는 좀 뭐라고, 뭐 이왕 보내려면 지역 비례대표로 보내지 지역구를 왜 보냈냐고 하더니 이 위원장 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격려를 했어요. 태영호 후보를. 네. 이분이 되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 상황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에서도 하나의 사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에다가 뿌리를 내린다면은. 네. 강남의 노인 폄하 카톡글 민주당은 망했다. 네, 이따 그 얘기도 드릴 겁니다. 김부겸도 노인 폄하 오늘 터졌어요. 대구매일신문에. 이건 저는 보지 못하고 들어왔네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저는 김종래 교수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는 박원순 같이 생겼나. 너무 앞서가시네. 네. 이 태구민 후보하고 겨룰 사람은 김성곤 후보인데요. 이번은 미국에서 왜 무슨 스파인가 뭐 혐의로다가 구속됐던 로버트 킴의 그 동생이죠, 이번은. 그리고 원래 호남 지역에서 출마를 했었는데 이제 몇 번 국회의원 하셨는데 여기 이쪽으로 나와서 했고 국회 사무총장도 했고 했던 분입니다. 네. 마음설에 교수님 목소리가 친근합니다. 네,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네. 그다음에는 이제 서울 송파 갑의 김웅 후보요. 통합당이죠. 이분은 추미애 장관이 와서 뭐 검경 수사권이 국회에서 어쩌고 하니까는 그거 조정에 항의하고서 이건 완전 사기다. 검경 수사권하고 사표를 내버리는 거예요. 김웅 후보는. 검사 내정이라는 거 있죠. 예, 드라마 들어왔었죠. 이거 저자고 이 검경 수사권이라는 건 권력 확대하고 집권 연장 관련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여기 송파 갑에 공천을 받았어요. 이분은 누구하고 싸워? 조재희라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청와대 국정과제 비서관을 했던 분이에요.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조재희 씨하고 싸웠다. 요 김웅 후보 같은 분이 이기면은 예를 들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제동을 거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또 그것이 힘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평가 가능하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든가 이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될 때는 정치적으로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고현수 노인들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30대 두 아들 며느리까지 우파로 다 왔다. 네. 저런 중도적 색채가 당 이미지나 득표에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구로 가면 부산 수성갑의 김부겸 아까 노인 평화했는데 이 부산 수성의 수성갑 이분은 그 김포에서 국회의원 하더니 대구 쪽에 가서 내려서 여러 번 도전을 해갖고 지난번에 국회의원 됐는데 이번에도 다시 나오는데 이분은 야당 도시 속에서 있는 여당 중진이면서 아마 차기 주자 반열까지 오를 겁니다. 근데 이분이 떨어지면 뭐 얘기 안 되는 거고요. 네. 하여튼 그런 독특한 위치 속에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이죠. 그리고 여기에 겨룰 분은 옆에 선거구에서 옮겨온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분도 사선이에요. 장관도 했고 이런 분인데 이분 둘이 아주 명승부를 펼친다는 얘기도 있고 누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호영 후보도 당선이 되면은 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지역 등등에서 있는 중진들이 의외로 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러니까 중진들이 많이 이제 고전을 해서 실제로 입성을 못하면은 여기서 주호영이 되면은 이번에 5선이 되니까 5선이면 뭐든지 할 수 있죠. 김도연 씨 아유 감사합니다. 2만 원. 아유 액수를 말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점내 북계 놈들은 역시 그대로만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엔 홍준표. 이번에 이제 주호영 의원 그 지역에서 대구 수성을 해서 요 원래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옮기고 요 분이 나왔어요. 이번은 돌고 돌아서 고향에 나올 거냐 뭐 어디에 나올 것이냐 뭐 하더니 결국은 대구까지 정착한 일종의 정치 낭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분이 되면은 그런 대로 또 의미를 가질지 몰라요. 뭐 당연히 뭐 본인은 뭐 내가 되면 뭐 한국당 통합당으로 들어가서 뭐 대권의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무소속으로 이렇게 돼서 된다는 건 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분이 되기를 기대하거나 지원하거나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네. 당권이랑 국회의장 노릴만 하는데, 아유, 주호영 의원은 되면은 국회의장 같은 건 아직은 국회의장이 조금은 좀, 다른 역할을 많이 하고 할 생각이 있겠죠. 김기동 노인들 우습게 보던 정동영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아, 전주 지역에서 싸우고 있죠. 지난번에 싸우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하던 분하고 선후배 간에 싸우고 있죠. 아마 이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와 같은 선후배가 할 겁니다. 네. 리턴 매치죠. 홍준표 후보는 누구하고 싸우느냐, 누구하고 대결을 하고 있느냐,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예요. 이번은 경상북도의 경제부지사도 했고 했던 분입니다. 이인선 후보, 여성 후보입니다. 여성 후보. 이거보다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인선 후보가 되면 이런 거물이라고 하는 자칭 이분 얘기니까 이분도 아주 일약 스타가 될 것이고, 이 홍준표 후보가 되면은 여기도 저력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네. 다른 유튜브 영상은 글자가 안 보이는데 교수님 방송은 선명하게 글자가 잡혀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작진이 고생한 다입니다 이게. 네. 그분들에게 좀 안 드리겠지만은 성원의 박수를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시고 좋아요 안 누르셔서 누르시고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네. 홍정표님, 이번 선거는 관심 가는 선거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만큼 현명한 국민이 잘 선택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 연수 을로 가서 민경욱 후보 통합당에, 이분은 2번 죽고 3번째 살아난 친황 후보죠. 친황. 황교안 대표가 아주 그냥 작심을 하고 이분을 살려내는 분이에요. 이분이 당선되느냐 한다는 것도 이게 2번 죽고 3번째 살아난, 이거 참 대단한 분이에요. 공천을 받고서 다 본선에 나가서 다 떨어지기를 2번 떨어진 거, 그것도 특이한데 공천 과정에서 2번 죽고 3번 살았다는 건 우리나라에서 거의 신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이 어떻게 될는지도 관심입니다. 이분은 누구하고 이분이 원래 KBS 앵커를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런데 막말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민주당의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했던 분이에요. 건기부에서 쭉 고시학교에서 엘리트로 컸던 분이죠, 정일영 후보. 제가 이 후보는 사무관 때, 애기 사무관 때 봤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에 이정미 후보. 는 정의당의 대표 출신이죠. 예. 이제 전국구를 한번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지역구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분입니다. 네. 도설 선거는 야당이 불리하다는 건 어느 때나 그랬지만 이번 선거처럼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김병준 후보, 세종을입니다. 세종시 을. 이분은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정책실장을 했던 분이에요. 거기서 나 친문하고는 못 어울리겠다. 여기는 노무현 정신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가로챈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수 쪽으로 저장을 해서 통합당의 전신에 한국당의 비대위원장도 했고, 처음에는 종로로 나올까 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니까 그러면은 내가 사실 세종시를 설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세종시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세종시로 갔어요. 원래 경북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를 갔습니다. 요분이 당선되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친노가 한국당 통합당으로 와서 세종시에서 자기 지역도 아니고 자기 경상북도도 아니잖아요. 대구도 아니고. 그런 지정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보리 민경욱이 승리한다. 그렇습니까? 네. 이분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강준현 후보하고 싸웁니다. 강준현 후보. 요거는 세종특별시의 정무부 시장을 했던 분이고 민주당의 정책위 부의장을 했던 강준현 후보.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보리 문재인 심판 고현수 2장 다 2번째 칸인데 근데 이게 2번째 칸이냐 4번이냐 2번이냐 갖고 좀 속된 말로 하면 헷갈리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군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문석균 후보, 경기 의정부 갑에. 이번은 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어요. 이번은 누구냐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니까 이 민주당에서 젊은 청년 후보를 내세워서 낙하산하니까 그냥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지 국회의장 아버지 찬스를 한번 활용하면서 딱 도전장을 냈어요.
문석균 후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리지 못했는지 뭐였는지 하여튼 이분 출마가 굉장히 요란했죠. 제일 처음에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한 그 공수처법이나 이거 연동형 비례대 강제로 했는데 아들 공천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논란이 벌렸어요. 근데 여기 신청을 하니까 이건 말썽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딱 지도부에서 잘라서 난 이제 출마 안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도저히 낙관에는 못 견디겠는지 이분이 출마했어요. 네. 이분은 누구하고 싸우느냐? 강경희님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는 하여튼 뭐 아버지 찬스를 잘 살려서 그동안에도 성장을 잘 해왔다고 그럽니다. 네. 여기는 오영환 후보. 이 사람이 바로 저 중앙 112 구조본부의 수도권 특수구조대에 있던 분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소방관님들이라고 하나 그런 출신인데 이분이 거기다 연고도 없는데 글이 내려오니까 아마 지역에서 좀 반발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또 이제 통합당에는 강세창 후보가 있어요. 거기는 뭐 원래 거기 지구당 위원장을 하던 분이고 이렇게 좀 새 3파전이 될지 뭐 오영환 후보하고 그 문석균 후보하고 2파전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분들이 출마하는 가운데 오영환 후보가 되면은 청년 영입된 분이 거기까지 돼서 됐으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이 사람 이 문석균 후보가 되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은 시선을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김남국 후보가 나왔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 의뢰.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개국본에 아주 그 자문위원회가 고문 변호사도 했고 서초동 집회 사회도 봤던 사람이에요. 요 김남국 후보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급하시더라도 이따 다음 두 번째 때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선 여기서는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만 알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고현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호선님 안철수는 오늘이라도 당장 힘을 합쳐라. 정신 차리고 반문영대 중도우파 미래통합당으로 해. 몬캐스트 500원 하던 김남국 팟캐스트 방송이 200만으로 성취. 이야 엄청나네요.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아이고 참. 네. 이분은 이제 원래는 아까 얘기했던 그 강서을 쪽에 금태섭 의원하고 결혼했다고 했는데 야 거기는 좀 하지 마라. 이게 조국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되기를. 그 왜 내가 못하느냐고 막 여기저기 하더니 결국은 조정돼서 안산시 단원구 을 박순자 의원 이분이 3대를 냈고 이번에 4대째 도전을 하고 있는 4선째 도전하는 분인데 박순자 의원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따 이제 요 부분에 관련된 아까 200만 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김 교수님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보시는데 너무 읽기가 좀 민망한 부분이에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솔님. 네. 도솔님이라고 하신 걸 보면은 이 불교 쪽이신가 아니면 노장 사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샌프란시 제 김남구 미국에서 계신 분인가 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요 분이 되면은 요번대로 이거는 이 친조국 세력이 만만치 않구나. 박순자 후보가 되면은 저런 걸 막아냈구나 통합당이. 이것도 아주 상당히 해석을 이렇게 해석 요게 되면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의원이요. 경기 고양 갑입니다. 이분은 정의당으로서는 아주 거의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그렇게 안 좋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정의당 쪽의 진보 여기도 이제 민노총 계열도 있고 PD 계열도 있고 NL 계열도 있고 이렇게 3대한 정파가 있는데 이 심상정 의원이 정의당의 간판입니다. 간판. 사실 이 정의당도 제가 걱정하지는 않지만 이 심상정 이후 세대를 좀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그런데 이분이 고향갑에 나는데 이분은 누구냐? 연동형 비례제 설계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 설계자. 진중권 교수가 여기 당원으로 있다가 이런 거 하려고 조국에 찬성했다고 해서 데스노트 안 썼다고 그래서 정의당 탈당하고 지금은 뭐 저분은 그 소속만 빼고 그러면 통합당보다 더 무섭게 진보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중이죠. 네. 심상정 의원. 이분은 아마 정의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동형 비례제 설계. 연동형 비례제가 이렇게까지 난리가 됐는데 그러면 정의당이 득을 벗느냐? 이렇게 해서 득을 보긴 뭘 득을 봅니까? 통합당은 통합당 나름대로 영역이 있어서 차지한다고 하지만 다 군소정당 몫을
심상정 의원이 그리던 그 몫은 다 뺏기고 민주당 쪽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자라는 거에. 보수 정당은 보수 정당으로 좀 더 중도 유권자가 얼마나 찍어주느냐에 따르지만 거기 몫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차지할 건데 민주당이 아주 싹 하나는 적자, 하나는 서자라고도 하는데 이쪽에서는 효자라고 하는 정당, 손혜원당, 정봉주당. 거기 이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분들이 통합당이 뺏어간 게 아니라 그렇게 퍼스트 트랙을 하고서 거기다가 비율을 맞춰줬던 민주당에서 뺏어간 거예요. 이게 이분이 되면은 야 그래도 참 저런 악조건 속에 대고 대단하다. 안 되면은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참 이분도 이제 이번에 되면 3선이가 되는데 참. 민주당이요. 여기도 아주 강한 사람을 문명선 후보로 공천했어요. 봐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런 얘기죠. 이건 좀 이런 대표 정의당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해물면 좀 거기는 좀 하나 좀 변화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을 텐데 거기를 아주 강조를 하나 내세웠어요. 이분을. 예, 문명선 후보를. 이게 뭐 아주 뭐 이 여러 가지 거기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서 아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통합당은 당연히 내놔야죠. 그리고 이경환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건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고 이런 분인데 원래 당협위원장을 했던 분이고 여기도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정의당이 좀 어려운 면인데 이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정의당식 중간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보리 심상정은 퇴출시켜라. 말만 정의로운 척 심상정 말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김화사님 1년 내내 그토록 쌓여 지밥그릇 싸움 무조건 둘째 칸입니다. 네. 그 다음에 곽상원 후보입니다. 민주당의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건 뭐 인구가 적어서 이게 4개를 이렇게 합쳐놨어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이분이 누굽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되면은 장인 노무현의 길을 이을 길이 열리나 알리느라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낙선하면 뭐 그건 장인은 장인이고 사위는 사위지. 그러고 어디 충청북도에서 이런 분이 거북이님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이고 샌프란시스코 이경환님 아까 고향에서 심상정 후보하고 다오는 이경환이 필승. 네, 이 말도 이경환 후보 측에서 보고 계시면 전해주세요. 이렇게 어떤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네, 여기는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박덕흠 의원이. 거기 아주 이 지역에 아주 굉장히 뿌리가 단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한 전문 건설협회 중앙회장도 오래 하셨고 국회의원도 이분이 지금 3선째 도전하던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자신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재선인데 재선이 아니라 3선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이 두 분이 싸우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충청북도민들이 아니다. 여기는 마침 또 옥천영도 여기니까 이거 유경수 여사 고향이잖아요. 아니다. 그래도 통합당이다. 아니다. 이제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사위니까 어떻게 해보자든가. 요 분이 곽상원 씨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여기도 저렇구나라고 관찰할 만한 이런 게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네. 미래한국당 비례의석 23석 가능합니다. 비례는 무조건 미래한국당 몰아줘야 됩니다. 무조건 둘째 칸. 네. 샌프란시스코 제이님. 네. 보리님은 이자를 그냥 열 몇 개를 쓰셨네. 네. 네. 코리아 퍼스트 감사합니다. 무조건 둘째 칸입니다. 네, 얼굴도 나오는데 잘생기셨네요. 아주. 네. 재선이고 3선도 되는데 내 돈이 무지 많아요. 네. 박덕흠은 3선 맞죠? 네.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선수는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분은 민생당입니다. 민생당. 그 왜 이당 저당 합친 당 있잖아요. 호남 쪽에 있는 당. 전남 목표가 지역구인데 이분은 이번에 도전하면 7선인가 될 텐데 손혜원 의원이 아주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떨어뜨리겠다고 저격한 몇 분이죠. 박지원 의원은.
이분도 되면 야 역시 참 노정객 저력이 있구나 할 것이고, 이번에 안 되면 아유 이제 좀 뭐 대충 정리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이제 해석이 다르지 않을까. 이분은 뭐 하도 저 유명한 분이니까 그냥 설명을 뭐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여분하고 결혼분은 이제 김원희 후보, 민주당에. 이게 이제 서울시 정무부 시장도 했고 청와대 행정관도 했던 분이에요. 김대중 청와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 했을 때 박지원 의원은 이분보다 엄청나게 63빌딩만큼 차이가 났었을 거예요. 비서실장, 정무수석을 하는데 행정관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겨루고 있고, 또 여기는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윤소아 의원이라고. 이분은 이제 정의당의 원내 대표도 했던 분이죠. 이분도 여기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여기는 한 셋이 겨루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구단 은퇴가 감자구매문인데 66년을 고현수 66년을 사는 동안 이토록 나라를 두 표로 갖다는 대통령의 큰 책임이다. 아이고 고현수님, 네. 부족한 마당에 서글픕니다. 네, 네. 민주당이 180석 되는 날 큰일 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장기표 후보요. 경남 김해을에. 이분은 7번째 도전을 합니다. 노동운동의 대부로 유명한 분이죠. 장기표 후보가 김해을에. 대통령이 노 대통령 고향이 있는 데죠. 네. 자택이 있는 데죠. 이거는 전태일 재단 이사장도 하고 노동운동이 아주 전설이었던 분이죠. 올해 74세인데 아마 이번에 당선되면은 최고령은 아니겠구나. 다른 분도 좀 있으니까 그건 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7번째 도전을 하는 분입니다. 집념이 대단해요. 입념이. 네. 여기 결혼한 민주통합당의 김정호 후보는 왜 지난 국회의원인데 왜 공항에서 한번 말썽 났었죠. 공항 직원 보고 어쩌고 하다가, 이분은 원래 공천에서 떨어졌었어요. 근데 구제받았어요. 이분도. 그리고 한 번 죽었다 살아난 분이에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죠. 그 지역이 무슨 입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고향 거기서 사태니까 거기 있는 데서 이제 겨루게 됐습니다. 네. 장기표님, 김용복 제발 이번에는 확실히 당선. 네. 참 이분도 참 저희들 대학 다니고 할 때는 학생운동에 전설했던 분인데, 네. 참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국회의원도요. 무슨 아주 좀 방송 용어상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두렁 전기라도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 돼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생해도 살아온 인생 내력을 보면은 이분이 더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저분은 그냥 공으로 어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코리아 포스트 어른들은 없고라도 투표장에 가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경원 후보입니다. 서울 동작구 의뢰. 신인 후보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사선 의원이죠. 이제 5선째인데 이분 댁에서 당선이 되면은 당 대표라든가 이런 걸 도전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다른 후보가 있었는데 보수 단일 후보 단일화를 했어요. 그분이 사퇴를 하면서 나경원이 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수 단일 후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동작구에서 누가 싸우느냐? 그 유명한 이수진 판사, 출신 변호사. 굉장히 논란도 많았죠. 무슨 대법원 있을 때 전임 대법원장 때 어떠고 해서 친문 계열의 판사죠. 판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의원도 판사예요. 그러니까 판사끼리 싸우는 거죠. 판사끼리. 이수진 후보가 돼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나경원 후보가 돼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집권 세력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선거구인가. 여기를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서 당선 지원하고 그래요. 고민정 후보하고 똑같죠. 성동에 거기하고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후보 쪽에 누가 한 분 왔었냐면요. 그 국무총리 역대상 참 잘 뽑았다는 국무총리가 있었죠. 김황식 후보.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감사원장도 했던 분이요. 호남 분이시죠. 이분이 와서 여기 와서 지원 유세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여기도 참 대단히 싸움이 있는 겁니다. 바로 이대론 대목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여론조사를 자꾸 하면요. 한쪽은 믿져봐야 본전이고 한쪽은 잘해봐야 본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박빙이다 몇 프로 차이다고 하면은 이거 누구에게 유리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도 난 여론조사 얘기를 아주 언급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꼭 빠지지 않는 데가 있죠. 여기 뭐 고민정 후보 누구 꼭 그렇게 골라서 이쪽은 신인이고 저쪽은 중진대로 뭐 몇 프로 차이로 육박했다 이게 여론조사 자체가 본인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선거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뭐 야 여기는 뭐 종로는 뒤집어졌다 뭐 통합당이 몇 석입니다 이거 그게 별로 도움되는 게 아니라 알아맞히지도 못하고 그럼 틀리면 무슨 망신을 당할 겁니까? 참조로 제가 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 과연 여론조사가 맞았나 안 맞았나를 어떤 한 신문에 쭉 보도된 거를 자료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놈하고 제가 비교를 해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렇게 틀리고 달랐는가. 제가 조선일보 정치부의 책임자로 있을 때요. 그 책임 데스크로 있을 때요.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하도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때도 그랬어요. 각 지역에 있는 후보들 보고 당신은 누가 제일 강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이유를 대라. 이유를 대니까 거짓말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화살표를 다 모아봤어요. 어느 지역에들 한 사람으로 대개 몰려요. 둘로 몰리지가 않아요. 그 5명이 모이면 5명이 서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으면 한 사람이 모여요. 그렇게 해서 1등인 데가 어느 당이었고 두 번째로 많은 당이 어느 당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딱 2석 차이가 났어요. 2석 차이.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요. 본인들이 내가 누가 강적이라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때 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네. 손녀기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고 서로 간에 당신 강적이 뭐냐. 여기도 누가 안 맞춰. 화살표가 딱딱 이렇게 모여져요. 저 사람이 최고 강적이다. 아니면은 4명이 다, 예를 들면 10명이 싸우면은 7명은 한쪽으로 가고 2명이 한쪽으로 가든가 그랬지.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당신을 빼고 강적이 누구냐고. 그럼 당신까지 포함하면 전부 자기가 강적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저는 지금도요, 그 여론 방식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거기 보면은 뭐 지역 여론이 어떻다,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네. 몬캐스트, 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까지 주셔서, 네. 나경원 원내대표 때 최고였어요. 네. 큰일꾼이 되세요. 네. 여기가 참 남녀 간의 대결은 아니죠. 여자끼리 이렇게 대결하는 거. 여성끼리. 네. 싸늘하다 가슴에 종려가 날아와 꽂힌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제 사진을 여기다가 여기로 해 놓으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비례대표, 법률 비례대표 간에 또 싸우는 분이 있어요. 김홍걸하고 황희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홍걸 후보는 김대중 시 대통령 자제분인데 이분은 더불어시민당, 즉 적자정당, 조국본당, 거기에 비례 14번이에요. 개국본당. 그리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하던 이분은 열린민주당의 8번이에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 여기 찍을 리는 없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더불어시민당으로 많이 가면은 열린민주당의 황희석 후보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열린민주당, 손혜원당, 정봉주당으로 많이 가면은 민주당에서 파견 나왔던 분들이 전부 후순위가 돼서 이분이 14번인데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가 꼭 14번하고 8번은 아니지만 대충 이분하고 이분이 둘이 당선되는 건 쉽지 않지 않나 싶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8번하고 여기다 15번, 16번도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관전법도 있다고 해서 대표로 상징을 해서 김홍걸 씨를 한 것이지 꼭 7번이면 안 되고 15번이면 안 되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여튼 여기까지도 싸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개쓰레기를 했느니 뭐 나를 뭘 취급을 하느니 뭐 그렇게 아무리 가서도 짐승 취급을 했느니 뭐 이 씨가 어떻고 양 씨가 어떻고 하고 뭐 또 사과를 하고 사과했는데도 뭐 혹시 술 드신 거 아니냐고 또 공격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데 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여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는 여야 간의 싸움도 문제지만 자기네들끼리 적자하고 효자라고 하는 자부하는 정당끼리 엄청 싸워. 이 김홍걸 씨는 아주 여기를 굉장히 공격을 하죠. 왜냐면 이 민주당에서 간 사람들이 다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조국을 엄청나게 이제 내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도 내일 아마 비례대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법 때문에 지역구가 나온 다음에 비례대표가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일에는 모레 낮이 16일 날 낮에나 된다 하든가 뭐 이렇게 된답니다. 그 내일 저 지역구 후보도 내일 낮에 이렇게 제가 안 나옵니다. 수개표, 손으로 하는 개표라고 그래요. 그리고 출구조사가 사전투표를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출구조사 나와봐야, 저거 출구조사는 저렇구나까지, 이것 때문에 우리 당이 이겼다, 졌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돼. 그건 안 돼요. 40% 이상이 빠져나갔어요. 조사 대상에서. 그게 무슨 출구조사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지역구 출구조사란 결과가 요거다. 이걸로 미루어서 판단해라. 지역세가 강한 지역, 예컨대 영호남 말고 다른 지역은 그렇게 섣불리 단언할 수가 없어요. 물론 10대 0으로 이긴다면요, 10대 1로 이긴다면 되겠지만 요거 얼마 차이 안 나는 건 그건 몰라요. 그거는. 네. 교수님 명쾌한해서 감사. 조경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김웅걸 씨는 이렇게 무슨 민족화해협의회인가 여기에 상임의장도 하셨고, 잘 뭐 김 대통령의 자제분이시고, 그 다음에 황희석 씨는 이렇게 법무부 인권국장도 했고 검찰개혁 추진단장도 했는데 아주 입이 거칠죠. 거의 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육두문자 쓴다고 하면 보는데, 여기가 되면 여기대로 효자 자부하는 데가 이겼구나. 진보 법녀 세력 중에서 요리 많이 갔구나. 요거는 이쪽이 그래도 적자를 많이 취급했구나. 이건 본인들끼리 얘기해요. 그러나 이것도 뭐 국회의원 중에서 이렇게 구경하듯이 보면 저것도 저렇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정당 얘기가 또 관심 없는 분이 있으면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로서 이제 후보들이 됐을 때 이 사람이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 이 사람이 되면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낙연, 황교안, 강선우, 김태우, 윤건영, 태영호, 그 다음에 김웅, 그 다음에 김부겸, 홍준표, 민경욱, 김병준, 그 다음에 문석균, 그 다음에 김남국, 심상정, 곽상원, 그 다음에 장기표, 나경원, 김홍일과 황희석, 네, 이런 분들. 김홍일이 아니라 김홍걸인데 이거 잘못되네. 김홍일이 아니고 김홍걸이죠. 네. 그분은 장남인데 이거 이 즉석 정정을 합니다. 네, 김홍일이 아니라 김홍걸입니다. 이거. 네.